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일반 임대 사업자,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세무사를 통해서 수수료 한 10만원 주고 많이들 시키십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수수료 10만원을 아낄 수 있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식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가 있고요. 주택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 처음 분양할 당시에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부가세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그 오피스텔 가격이 총 건물에 해당하는 가격이 있고요. 토지에 해당하는 가격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분의 10%를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더 싸게 오피스텔을 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월세자가, 세입자가 상업용 사람이어야 되고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임대사업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오피스텔 분양할 때가 아니라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준공 완료 후에 취득세라는 걸 내게 되죠. 오피스텔 잔금을 다 치르면 국가에 취득세라는 걸 내게 되는데 이것은 오피스텔 전체 가격, 그러니까 건물, 토지 다 합한 가격의 4.6%입니다. 요거를 감면받을 수가 있어요. 전액 다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요. 그 위에 일반 임대사업자는 건물의 10%니까 총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총 금액의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총 금액의 한 5% 정도 환급을 받는 거고요. 밑에는 4.6% 감면받는 거니까 뭐 한 0.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두 개의 사업자의 그 혜택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주택 임대 사업자는 주택용으로 임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을 임대하려면 두 번째 주택 임대 사업자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분양할 당시에는 가능한 것이 일반 임대사업자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에 분양할 때에는 부가세 처음 10%를 다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분양할 때에는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셨다가 오피스텔 다 짓고 나서 준공 완료 이후에 이제 잔금을 치를 때, 그때 잔금 치르고 나서 주택 임대사업자를 신고하시면 그 일반 임대사업자로 받았던 혜택 있죠. 부가세 10%는 다시 국가에 반납하고 그 취득세 4.6%를 면세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일반 임대사업자를 이제 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방법입니다. 자, 우선 세무서를 방문해야 됩니다. 자, 세무서를 방문해야 되는데 어떤 세무서를 가야 되느냐? 관할 세무서를 가야 돼요. 관할 세무서란 오피스텔이 있는 소재지를 담당하는 세무서를 말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가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그 서류를 써서 내면은 바로 발급해 줍니다. 바로 발급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 오피스텔에 있는 소재지가 우리 집에서 너무 멀다. 그러면 관할 세무서를 가지 않고 집 근처에 있는 다른 세무서를 가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세무서를 가게 되면은 그 서류를 써서 내고요. 그 사업자 등록증을 바로 발급해 주지 않고 관할 세무서를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다시 거기를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오피스텔에 있는 소재지가 멀면은 집 근처에 있는 세무서를 2번 가시면 되고요. 오피스텔에 있는 소재지가 막 별로 안 멀다. 그러면 그 관할 세무서를 바로 가시는 것이 편합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일반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은 오피스텔 계약 후 20일 이내로 가야 됩니다. 날짜가 촉박하죠. 20일 이내로 가지 않으면 그 이후로 가게 되면은 그 처음에 계약 당시에 그 계약금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혜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혜택을 다 받으시려면 오피스텔 계약 후 20일 이내, 요 20일 이내에 중요하니까 기억하셨다가 20일 이내에 꼭 가야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관할 세무서로 가라고 했죠? 관할 세무서로 갑니다. 가면은 거기 서식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보면은 뭘 고르시면 되느냐? 사업자 등록 신청서, 개인 사업자용, 요걸 고르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법인 사업자용도 있는데요. 뭐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는 개인 사업자이실 거기 때문에 요 개인 사업자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받으시면 전체 이제 A4 용지처럼 있는데요. 요 화면이 좀 작은 관계로 제가 좀 절반 정도 잘랐습니다. 자, 어떻게 적으면 되느냐? 처음에 인적사항, 여기 접수번호 이런 건 안 적어도 됩니다. 요 빨간색 네모 안에만 쓰시면 됩니다. 자, 인적사항에 처음에 뭘 적게 돼 있죠? 상호를 적게 돼 있죠. 자, 자기가 사업자 등록을 낼 때는 상호를 적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자기가 식당이나 뭐 가게를 차리면 가게 이름이 있을 텐데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내 생활은 뭘 해야 되지? 여기서 멈칫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 상호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한 90%의 분들이 여기를 적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담당 세무서 직원의 말에 따르면 한 90%는 여기 아무것도 안 적는데요. 근데 자기가 뭐 상호를 마음대로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상호를 뭐 예를 들어 멋있게 뭐 청담동 호루라기 뭐 이렇게 하고 싶다면 여기 상호에다가 청담동 호루라기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 이름 있죠. 자기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 예를 들어 삼성 오피스텔이라고 뭐 가정을 하면은 상호명에다가 삼성 오피스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명은 뭐 자기 이름 적는 거겠죠. 주민등록번호, 자기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이건 뭐냐? 그 오피스텔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번에 새로 산 오피스텔의 주소 적고 몇 층 몇 호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장 전화번호는 뭐 아직 없겠죠? 오피스텔 전화번호 아직 없을 테니까. 그거 말고 지금 우리 오피스텔 사신 분, 우리 사장님이 이제 이거 내면 이제 사장님이 되는 거죠. 이제 사장님의 전화번호랑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뭐 없으시면 안 적으셔도 되고 있으면 적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첫 번째 페이지에 요 밑에 부분도 한번 볼게요. 두 번 밑에 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업자 현황 뭐 이렇게 쫙 뭐 적을 게 많죠.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대부분 다 뭐 세무서를 맡기는데요. 사실 적을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업종 여기다가 뭐라고 적으면 되느냐? 주업태에다가 부동산 적으면 됩니다. 부동산. 그리고 주 종목에는 임대 적으면 돼요. 부동산, 임대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 빨간 것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개업일은 그 신청하는 날짜 있죠? 오늘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뭐 종업원수 뭐 이런 거 안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요 자가 면적 있죠? 요 자가 면적에 뭘 적느냐? 그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이라는 게 있죠. 그 전체 면적 말고요. 우리가 계약할 때 뭐 그 면적 말고요. 전용 면적이라고 해서 뭐 그 오피스텔이 그 자기만 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죠. 그 공간을 요 제곱미터 수식으로 여기다가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에는 부 여기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시면 되고요. 뭐 전자 우편 주소를 적어서 뭐 국세청에서 이메일을 좀 받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자신의 전자 우편 주소를 적어서 여기 체크하시면 국세청에서 이메일이 좀 몇 개 날아올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페이지예요. 뭐 이것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페이지에 뭐가 있느냐? 자, 사업자 등록 신청서 뒷면입니다. 날짜랑 자기
이름 적고 서명하면 됩니다. 뭐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끝났죠. 이렇게 하면은 사업자 등록 신청서 다 끝난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자, 근데 요거 외에 또 하나 더 적을 게 있는데요. 더 적을 게 뭐가 있느냐. 자, 부가세 환급용 통장을 신고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을 일반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부가세 10%를 돌려받는 거거든요.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돌려받을 자신의 통장 번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서식이 따로 있어요. 서식이 그 세무서 앞에 그 서식 쫙 많은 데서 쭉 보시면 사업용 계좌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을 이제 빼셔가지고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상호는 아까 그 사업자 낼 때 그 상호 있죠. 거기랑 동일하게 적으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아직 안 나왔죠? 이거 안 적어도 됩니다. 자기 이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적고, 사업장 소재지, 이거는 아까 그 오피스텔 주소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주소, 요 주소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주소죠. 우리 사장님 주소, 살고 있는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설은행은 그 통장 받을 부가세를 환급받을 통장 은행, 예금 종류, 뭐 이게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예금 종류는, 그다음에 계좌번호 잘 적어야 되겠죠. 구분까지는 뭐 안 적으셔도 되고요. 여기 날짜랑 신고인 자기 이름 적고 사인하면 끝입니다. 뭐 별거 없죠. 이것만 하시면은 그 세무서에 10만원 아끼고 수수료 아끼고 그 돈으로 소고기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관할 세무서에서 내게 되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바로 줍니다. 저 2019년 12월 뭐 며칠 안 됐죠? 따끈따끈하게 저도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았습니다. 일반 과세자 해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여기 뒤에 나오고요. 상호는 아까 내가 정했던 상호 나오고, 그다음 제 이름, 생년월일, 개업 연월일, 그 신청한 날짜겠죠. 사업장 소재지는 그 오피스텔에 있는 주소 이렇게 나오고, 부동산 임대 해서 무슨 세무서장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냈기 때문에 이제 사장님이 되신 겁니다. 자, 근데 마지막 할 일이 또 남아있죠. 마지막으로 할 일은 그 사업자 등록증 이제 발부 받았잖아요. 요거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오피스텔 분양 담당자, 오피스텔 분양할 때 그 담당자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 시행사 담당자. 그 담당자에게 뭐 카톡이든 문자로든 그 사진을 전송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시행사에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보내줄 거예요. 이메일 주소. 그 이메일 주소 아마 그 계약서 쓰실 때 이메일 주소를 적으셨을 텐데 이메일 주소로 전자세금 계산서가 날아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또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좀 약간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 사업자 등록증을 그 분양 담당자에게 보내줘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며칠 뒤나 뭐 그 월말에 전자세금 계산서가 날아올 겁니다. 그럼 그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용해서 부가세 환급 신청이라는 걸 또 해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무서를 가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으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또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가세 환급 신청하는 방법도 약간 조금 뭐 있긴 한데요. 그걸 하게 되면은 이제 자신의 통장에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제 돈이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피스텔 일반 임대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 영상에 도움이 되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뭐 댓글이나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